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식장에는 하얀 꽃과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신랑 어머니와 신부 어머니, 처음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잘 살게 도와주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생에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돈이라는 이름의 가족. 그날부터 두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그 끈은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쉽게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끈을 따뜻하게 풀어가는 이야기, 자식이 결혼한 후 사돈과 잘 지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첫 번째, 사돈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영자 씨는 딸을 시집 보낸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지만 정작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하고 무거운 기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위 쪽 부모님이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성스럽고 값비싼 선물을 보내주시고 손주에게는 영어학원은 물론이고 피아노 레슨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자신과 비교가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해주지 못하는데 저 집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늘 풍족해 보이네.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혼자 힘들어하던 어느 날 뜻밖에도 사위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돈, 우리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것저것 챙기기가 참 힘들죠. 우리 서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결국엔 아이들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사위 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영자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며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집안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결코 경쟁하거나 비교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식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에서 함께 지켜보는 소중한 인생의 동료이자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 누가 더 했나 보다 같이 지켜보자는 마음입니다. 사돈 관계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비교라는 감정입니다. 저 집 사돈들은 손주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줬다고 하더라. 우리는 이 정도로 성심성의껏 해줬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아무런 말도 반응도 없네. 이런 종류의 말들이 마음속 한편에 조금씩 쌓이고 쌓이게 되면 본래 있어야 할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만과 서운함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비교의 잣대라는 것은 결국 전부 다 나만의 기준, 내 입장에서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과 환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거리상의 문제, 개인의 성격과 습관까지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마음의 독이자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저 집에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계시는 올해 67세의 박정순 씨는 며느리 쪽 사돈과 정말 돈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박정순 씨는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사돈과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저 1년에 몇 번 있는 명절 때 짧게 전화 한 통 드리고 손주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짧은 축하 문자 한 줄 보내는 거. 정말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드리는 전화 한 통이나 보내는 문자 한 줄 한 줄이 언제나 진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돈 덕분에 우리 소중한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 건네는 그 짧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간의 오해와 서먹함을 자연스럽게 녹여주고 두 마음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돈 관계라는 것은 결코 자주 얼굴을 마주하며 만나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진실된 말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나가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도록 지속되고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편안한 거리가 관계를 지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정혜순 씨는 사위 어머니와 벌써 10년째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요? 사돈끼리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정혜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가까워야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오래 가요. 정혜순 씨와 사위 어머니는 결혼 초기에만 몇 번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며 신혼집 꾸미기며 자녀 문제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이 편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저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같은 마음만으로 묵묵히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습니다. 명절이나 손주 돌잔치, 그런 특별한 날에 잠깐 얼굴을 보고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정혜순 씨는 말합니다. 사돈이랑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짧지만 진심이 가득합니다.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손주는 잘 크죠? 그 짧은 안부 속엔 서로의 수고를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끝이 길지 않아도 그 온기가 전해집니다. 가끔은 정혜순 씨가 새벽에 김치를 담그다가 문득 사위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도 이 시간에 똑같이 김치 담그고 있겠지?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실까? 그러면 그날 저녁 작게 포장한 김치 한 통을 택배로 보냅니다. 사돈, 이번에 담근 김치예요. 맛은 모르겠지만 조금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며칠 뒤 사위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이고, 덕분에 밥맛이 살았네요. 늘 고맙습니다. 단 몇 줄의 문자. 하지만 그 안엔 10년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지만 필요할 땐 언제든 마음으로 기대는 관계입니다. 사돈, 이번에 손주 감기 걸렸대요? 네, 병원 다녀왔어요.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정혜순 씨는 말합니다. 그분이랑은 이상하게 편해요. 같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사돈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마음을 건네느냐로 결정됩니다.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그때마다 담긴 진심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진심이 모여 10년이라는 세월을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정혜순 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완벽하게 알려고 하면 불편해져요. 그냥 저분도 나처럼 살아오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엔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돈 관계는 가까워서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오래 갑니다. 정혜순 씨의 말처럼 적당히가 아니라 따뜻하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진심은 자주 만나야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생각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사돈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끔의 안부,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한 스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서운함을 이해로 바꾼 한 통의 전화로의 사연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6세 김정자 씨는 아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이 결혼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난 며느리의 부모님은 차분하고 점잖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살게 해요. 서로 웃으며 약속했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는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사돈댁에서도 연락이 오겠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정자 씨는 남편에게 넋두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 우리 아들 결혼했는데 그쪽 부모님은 관심이 없네. 남편은 늘 말없이 신문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자 씨의 마음속엔 작은 서운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건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인사만 나누고 헤어진 게 전부였습니다. 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이 정도로 끝이구나. 하며 마음을 접으려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익은 번호. 그건 바로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사돈, 잘 지내시죠?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목소리.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사실 남편이 좀 아팠어요. 입원도 했었는데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정자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셨는데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자 씨는 가만히 주방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는 것처럼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도 조용히 덮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힘들었을 텐데. 그날 저녁 정자 씨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남편분은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 오래 계셨다고 하셔서요. 그날 두 사람은 무려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정자 씨는 작은 손편지를 썼습니다. 사돈, 그동안 제가 많이 오해했네요. 연락이 없다고 서운했는데 다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에는 달콤한 유자차 한 병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명절 때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분의 사정을 들으니까 서운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미소가 묻어 있습니다. 서운함은 몰라서 생기고 이해는 들어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돈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해요. 오해는 침묵 속에서 자라니까요.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의 사정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지금도 그녀는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전화를 겁니다. 사돈, 이번 설에는 따님 집으로 가시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장엔 항상 같은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요. 서운함은 모름에서 생기고 이해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듣는 순간 서운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가 남습니다. 관계란 결국 마음을 열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존중은 하지 않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돈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 며느리 쪽은 뭐 한다죠? 그쪽 아들은 아직 미혼이라던데. 그냥 한 말이라도 오해가 됩니다. 그저 안부였던 말이 상대에게는 평가로 들립니다. 말은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존중은 평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묻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알고 싶은 것보다 배려가 먼저입니다. 말은 공짜가 아닙니다. 말은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데울 수도 있습니다. 비교나 판단은 말에 독을 묻힙니다.
감사와 공감은 관계를 살립니다. 무심한 말이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짧게, 마음은 길게.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조용한 침묵이 품격이 됩니다. 괜히 조언을 덧붙이지 마세요. 그랬겠네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위로가 됩니다. 존중은 조용한 노력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일입니다. 한마디 덜 하는 용기,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 그게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7번째, 사도는 남이 아닙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는 72세 오정혜 씨.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명절은 오정혜 씨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늘 한 사람분의 밥그릇이 남았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명절이면 다들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명절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안부를 전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댁 어머니였습니다. 사돈, 외롭지 않으세요? 이번 명절에는 뭐라도 같이 드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정혜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참을 웃으며 통화를 마치고 나서 문득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잊히지 않았구나. 그녀는 그날 오랜만에 밥상 위에 국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명절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나누고 때로는 안부 문자를 보내며 조용히 서로의 안부를 지켰습니다. 사돈,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사돈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대화엔 길고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오정혜 씨는 말합니다. 그분 덕분에 명절이 다시 기다려졌어요. 가족처럼, 친구처럼 따뜻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그녀에게 사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삶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였습니다. 사돈은 가족입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족 그 이상입니다. 8번째, 관계를 지켜주는 3가지 습관. 첫째, 먼저 인사하기.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사돈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가 마음을 여는 첫 단추가 됩니다. 명절, 생일, 손주돌 잔치처럼 특별한 날에는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사돈,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런 짧은 문장이 단절된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근데 그걸 세지 않으니까 관계가 편해졌어요. 그분은 명절마다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냅니다. 사돈, 이번에도 건강히 잘 보내세요. 그 한 줄의 문자가 10년 동안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인연이 남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둘째, 칭찬과 감사의 말 아끼지 않기.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그때 마음이 열립니다. 사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습관 속에서 작은 칭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잘 지내요. 이런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사돈이 직접 담근 전을 며느리 집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걸 받은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냥 명절 인사일 뿐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사돈이 조금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정성껏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감사는 크기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그 후로는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자식의 문제엔 개입하지 않기. 사돈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식의 일, 손주의 문제, 그 사이에선 부모의 말 한마디가 뜻하지 않게 상처가 되곤 합니다. 사돈은 조언자가 아니라 함께 응원하는 동반자입니다. 자식 부부의 일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그들이 잘 이겨내길 바라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 부부가 다투었을 때 사돈이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과이기 이전의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덧붙이지 말고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 그런 거죠. 젊은 부부들이니까 금방 풀릴 거예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부부 문제나 양육 문제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돈끼리의 대화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의도치 않게 선을 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를 붙잡으세요. 사돈 간의 관계는 간섭보다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관계는 대단한 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인사하기, 감사 전하기, 불필요한 말 삼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사돈 관계는 평생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9번째, 나이 들수록 관계가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가진 것보다 함께한 사람들이 남는다는 거요. 젊을 땐 돈이 중요했습니다. 안정된 삶, 편한 노후를 꿈꾸며 은행 잔고를 세어보는 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숫자보다 사람이 마음에 남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는지, 그게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돈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의 결혼은 두 집안이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끈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사돈입니다. 그 관계가 평화로우면 자식의 결혼 생활도 편안합니다. 가정은 안정을 얻고 아이들의 웃음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돈끼리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돈 사이의 평화는 곧 자식 세대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 부부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돈 간의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서로 마음만 맞으면 돼요. 그런 한마디가 자식들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우린 흔히 말합니다. 이제 내 일은 다 끝났다. 하지만 사실 부모의 일은 관계로 남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일, 그게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죠. 그 행복을 위해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해요. 그 한마디에 미소가 피어나고 그 미소는 곧 가족 전체의 온기가 됩니다. 결국 사돈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태도는 품격으로 남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인생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따뜻하면 그 삶은 풍요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보다 미소가, 비교보다 이해가, 침묵보다 온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끝까지 남는 건 결국 따뜻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오래 지켜주는 지혜로운 인연의 온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돈 관계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누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온도로 지켜가는 인연입니다. 사람마다 온도가 다르듯 관계도 각자에게 맞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금세 식고 너무 차가우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여유로운 그 온도. 그걸 유지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조금 따뜻하게,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덜 계산적으로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린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늘 저울질을 합니다. 이번엔 내가 더 했나? 저쪽은 왜 아무 말이 없을까? 하지만 그 마음의 저울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조금 덜 따지고 조금 더 이해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하나뿐입니다. 우리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 돈도, 체면도, 자존심도 결국은 그 한 가지를 위해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식이 행복하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웃음이 평화가 되고 그 평화가 곧 부모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더 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관계는 밀어붙일수록 엉키고 놓아줄수록 단단해집니다. 사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주면 그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오해를 녹이고 감사를 싹 틔우며 서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사돈은 혈연이 아니지만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피가 다르더라도 진심은 닮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사돈이라는 이름에 부담을 두지 마세요. 그저 또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관계는 훨씬 따뜻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길 바랍니다. 어떤 날엔 마음이 조금 외롭더라도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이상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였습니다.